안녕하세요. 저는 작품의 소재인 에스컬레이터를 14년간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작가 한윤입니다. 제 작품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라는 공간을 청년 실업이라는 사회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였고, 꿈속 자각몽에서 언캐니한 공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허무한 거대 공간이었고, 낯선 나라의 여행에서 경험된 에스컬레이터는 향유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14년간 지속된 그 어떤 에스컬레이터는 고정된 곳이 아닌 미끄러지듯 부유한 곳이며 도달하는 곳이 아닌 횡단하는 공간입니다. 결국 14년간 지속된 에스컬레이터는 공간화된 시간으로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움을 보여줍니다. 실제로서의 자각몽 작업은 2014년 개인전에 발표한 트라우마적 회화입니다. 트라우마는 지연된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데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 후에 귀환합니다. 사후에 불현듯이 등장하는 것이 트라우마의 특성입니다. 6년 만에 자각몽 귀환은 실제적 여행을 통해 불시에 등장해서 과거의 흔적들로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각몽 작업은 꿈속에서 저의 무의식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일상의 에스컬레이터를 특정짓는 직선적이고 합리적인 일상성에서 벗어나기를 강요합니다. 제가 꾸었던 꿈과 저의 작품에서는 불과 눈물이 소재로 등장합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저에게 화재로 인한 충격이나 외상이 없었나 하는 기억을 떠올립니다. 6살 때 가족들과 외갓집에 놀러 갔는데요. 저와 연년생 남동생이 불을 붙인 지푸라기를 들고 뛰다 넘어져 외갓집 바깥쪽 벽면에 쌓여진 볏짚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볏짚이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큰 화염이 되어버렸는데요. 동네 할머니는 어린아이가 불 보고 놀라면 미친다고 동생을 들쳐업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엄마와 외숙모는 물바가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만 불은 진정이 안 됐고 나중에 소방차가 와서야 겨우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엄마에게 동생은 불쏘시개로 볏짚을 찔렀다고 실토하였다고 했지만 32년이 지난 지금 저의 기억은 다릅니다. 제가 뛰다 넘어져 실수로 볏짚에 불붙은 지푸라기를 떨어뜨렸고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불타올라 곧바로 어른들에게 뛰어가 불났다고 외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2년 전 동생이 저를 감싸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고 32년 후에 저의 기억 또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작은 불이 큰 화염이 될 때 느낀 공포와 옆집 안방에서 저를 달래주던 외숙모의 눈물입니다. 실제적 여행 작업은 최근 3년간 고민해온 여행자의 향유와 환대, 여행자로 머무를 권리 시리즈들입니다. 자각몽 작업과 다르게 꿈속 실제에 대한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한 것이고 자각몽 너머에 있는 현실 세계에 향연이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나온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락강이 말하는 실제와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전한 현실의 영역인 상징계에 실제로 피신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도망치듯이 선택한 실제적 여행에서도 실제가 구멍을 내고 그 틈새에서 실제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뜻밖의 것에 압도당함을 느끼며 거기서 제가 기대한 것에 비해 독특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감을 받는 소재도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마치 핑크 틈처럼 그 특정 공간에 꽂힌 시기가 2007년이었는데요. 일상에서 흔히 마주했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찰나에 아 이거다 이랬어요. 작업을 구상하는 방식은 자각몽 시리즈는 제가 꾸었던 꿈속 이미지의 키워드를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불, 눈물을 흘리는 여자, 싸움 등의 폴더들을 만든 다음 구글 등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들을 검색합니다. 꿈속 이미지와 유사한 사진들을 수백 장을 저장하고 그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합성합니다. 한 작품에 많게는 10개의 사진이 합성된 경우도 있고요.
색을 보정하기도 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여행자 시리즈는 제가 여행을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을 포토샵에서 그때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과 색감과 오버랩 시킵니다. 빨간 2층 버스와 공중전화 박스, 빨간 벽돌집으로 유명한 런던인데도 불구하고 파란색이 많은 것은 여행 당시 매우 추웠을 때 가서 그렇습니다. 추위와 색채는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시리즈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의미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파리는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의 의미와 유사한데요. 퐁피두 센터를 상징하는 에스컬레이터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런던은 언더그라운드라고 불리는 지하철역마다 거기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결국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색감과 중첩시킵니다. 지하철마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다른 컬러로 작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작품 여행자로 머무를 권리는 2017년도에 여행했던 런던 이미지인데요. 2019년 하반기에 작업이 시작된 작품입니다. 저는 작품을 시작할 때 작품 제목을 미리 정해두는 편인데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여행자로 머무를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통 작품을 완성할 때 캔버스 뒷면에 캡션을 작성하는 편인데요. 작업을 마무리할 때쯤 코로나19가 심각한 단계였고 그때 캡션을 기입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보통 처해진 상황에 따라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존의 작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미끄러지듯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재 작업들의 작품 내용이 여행자의 향유에서 여행자의 환대로 옮겨갑니다. 작품 여행자로 머무르는 권리는 환대를 뜻합니다. 이 작품은 자크 데리다의 환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저 개인이 2017년도에 환대를 경험했던 긍정적인 경험과 2020년 100여 개의 국가로부터 한국발 입국 제안을 받은 부정적 경험 사이에서 나온 작업입니다. 현재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염 가능성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유럽 국가에서 환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계기로 여행자와 타자 그리고 환대는 본인의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예술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작품인 실제적 여행에 중점적으로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현재 관람객의 결핍을 채워줄 환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관람객들에게 여행 욕구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작가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실제적 여행은 잉여 향유로 바뀌게 되는 지점에서 관람객들에게 여유를 던져줍니다. 하지만 주체인 저는 잉여 향유를 결코 향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잉여 향유를 상실하는 동시에 그 상실된 잉여 향유를 생산해냅니다. 실제적 여행에서의 향유에서 얻어진 찌꺼기 같은 잔여 향유는 관람객, 즉 타자만이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관람객들에게 바라는 점은 전시 주제를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실제와 실제의 사이, 전시에서 사이는 간극, 틈, 빈 공간, 결핍 등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실제 자각몽은 우리가 2020년 현재 막힌 여행길로 인하여 실제 여행을 상실하는 순간에 출몰하기 시작하고 통제할 수 없는 환영으로 분출해 나옵니다. 그것은 실제 여행이 실제 자각몽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여행 때문에 자각몽이 실제로서 솟아나듯이 분출해 나옵니다. 본 전시는 실제로서의 자각몽과 실제적 여행이라는 개인사적 경험 속에서 영속되는 사이를 막는 방책입니다. 그리고 실제적 여행을 낳는 실제로서의 자각몽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또는 실제와 실제 사이의 대립 혹은 양자의 종합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서의 자각몽과 실제적 여행은 분열이 일어난 그 사이에서 비결정적인 것이 출현합니다.
두 개의 시리즈의 작품 내용을 인지한 다음 그 둘 사이 간극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관람하시는데 즐거움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행자와 타자 그리고 환대가 저의 예술적 목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환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철학적 환대를 예술로 시각화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실제와 간극이라는 주제와 은평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의 사이가 딱 맞아 떨어진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와 실제 사이는 실제와 실제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속적인 긴장에 의해 정의합니다. 저의 작품 연구와 신진 청년 작가 지원 사업 사이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전시를 준비해서 좋았습니다. 전시 준비를 원활하게 도와주신 은평문화재단 김한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